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이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문화살롱이 뭐지 하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 대학생의 문화생활을 위해, 이 세계 대학생의 교양을 위해 사랑과 내절, 과몰입을 뿌리고 다니는 당근몬의 앰비션 보이, 귀염둥이 조롱이, 자부, 소요, 우주를 뛰어다니는 우리 로켓단들에겐 아름다운 소설, 밝은 분위기의 작은 아씨들이 기다리고 있다. 난 준이다. 쿠쿠하세요 쿠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앰비션 보이와 조롱이가 함께하는 첫 문화살롱. 저는 오늘의 DJ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명한 투리구슬 김투명 인간 TD입니다. 와. 네, 새 시즌답게 이런 조합은 또 처음인데요. 오늘 에피소드는 인트로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자브, 준이, 소요 그리고 쿠쿠까지 함께합니다.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자브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로켓단 자부입니다. 인트로를 받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악마시네요. 저는 너무 설렜거든요. 아무튼 제가 일상은 그냥 인턴한 것밖에 없어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촘촘따리 모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 니도랑 전화데이트를 했고요. 벌써 샤샤가 편집까지 다 완료를 했다. 이야, 빨라. 그리고 고디바 밀크마 1화를 안 들었는데 정말 듣기가 싫더라고요. 왜요? 저는 그 공기 90 소리 10의 그 진행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구미가 남긴 광기 그거 뭐냐 타임라인 그걸 눌러봤는데 정말 듣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세 멤버분들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뒤늦게 포장을 거의 제2의 무도 에피소드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도보단 낫다. 오케이, 제가 그 무도 참여했던 패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부 옆에서 잘 웃고 있었던 우리 쿠쿠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쿠쿠하세요 쿠쿠입니다. 이야. 네, 저는 월요일에 이제 지지 언니랑 구미 언니 만나서 진짜 재밌었겠다. 우리 준이 언니도 보기로 했었는데 약간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셋이서 밥도 먹고 카페도 다녀왔습니다. 이야, 뭐 진짜. 먹었어요? 메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뭐 홍차 먹고 되게 교양 있게 놀았네요. 오늘도 교양편 녹음을 오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할 겸 야. 셋이서 홍차를 이렇게 먹고 네. 되게 교양 있는 일주일을 보내셨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소요도 오늘 한번 아주 강렬한 인트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보내셨나요? 네, 저는 당근몬의 앰비션 보이 소요라고 하고요. 당근몬. 앰비션 볼. 일단 훌륭한 인트로를 써주신 그렇죠, 디디님, 네. 제가 처음으로 대본 쓸 때 녹음하시던데 기대해 주시고요. 세게 해주세요. 저는 오랜만에 사촌 동생이 이제 대학을 와가지고 신입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간다고 해서 왕십리 한번 와라. 그래서 이제 신입생 좀 놀아주고 대학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이렇게 역시 보냈습니다. 복학생 보이답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새내기를 처음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새내기들하고는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라는 걸 좀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 일단 처음에는 아무래도 고모가 처음에 대학 생활에 대해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밥 먹을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 꼰대 마인드로 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라. 좀 알바 꼭 한번 해보고 동아리 최대한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 활동 해봐라 이런 소리 했는데 좀 이건 좀 잘 안 먹혔는데 이제 사촌 동생이 칵테일바를 한 번도 안 가봤다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데려가 줘야지 해서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좀 여러 약간 연애 상담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해주니까 이제 좀 사촌 동생의 얼굴이 좀 밝아지면서 이렇게 역시 신입생하고는 이런 대화를 해줘야 한다는 걸 배워오고 왔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보내셨네요. 그러면 준이는 약간 특별한 근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저는 별 볼 게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준이를 할 건데 저는 진짜 이번 일지를 뭘 보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가 있지 하다가 그 월요일에 휴강 공지를 제가 못 보고 학교를 갔는데 어쩐지 강의실이 수업 5분 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고 교수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LMS에 딱 들어갔는데 휴강 공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왜냐면 제가 또 그 다음 시간에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대로 가기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쉽잖아요. 아쉬워서 쇼핑을 했죠. 그래서 쇼핑을 하고 집에 와서는 옷을 샀으면 그 밑에 입을 것도 사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바지까지 야무지게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이렇게 돈 쓰면서 하루를 보냈고요. 블랙업에서 바지 사셨더라고요. 구미랑 자브랑 똑같은 바지를 샀거든요, 제가. 그랬다. 둘한테 추천받아서 저도 좀 힙하게 입어보고 싶어서 블랙업 접수. 네, 그렇게 한번 사봤고 저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거든요. 준이.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금손 준이입니다. 이제 다이아손 하자. 이제 승격 됐나요?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이아손 준이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온 이유는 제가 한 달 가까이 한국에 없었어요. 어디 있었죠?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중동 요르단에 다녀왔거든요. 네네. 무슨 일로 요르단에 갔었죠? 뭐 일이나 여행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 가족들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야, 어떻나요, 요르단? 요르단이요? 새롭더라고요. 아무래도 중동은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은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경유를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혼자 갔거든요. 그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떨렸습니다. 가는 길이. 그러니까요. 중동에. 네네. 맞습니다. 막 블로그 보니까 그래도 막 옆자리 다 비어 있어서 이렇게 누워서 맞아요, 자고 가기도 하고. 아무도 안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자리 의자 팔걸이 다 젖히고 그냥 누워서 아주 편하게 7시간 숙면하고 갔습니다. 준이가 경유하면서 또 공항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영상을 또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공항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완전 막 거의 뱀 나올 것 같은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그 문화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들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 신한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거였던 거예요? 네, 정말 대박. 신기한 문화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준이가 한 달 동안 가족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무사히 또 한국에 와서 녹음까지 왔다.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이야, 그럼 됐지. 좋다. 그럼 다 잃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근황을 알차게 다 들어봤는데 오늘은요 그 시즌 6 새 코너 첫방이에요. 본격 이제 코너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댓글 모아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오랜만에 컴백한 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즌 5점5 맞아요. 1화 하이라이트에 무울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캐릭터도 귀엽고 다들 입담도 좋고 팟캐스트 매번 재밌게 듣고 있어요. 나만 알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약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분 댓글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요. 그쵸. 앞으로도 계속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더 큰 힘을 얻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또 저희를 더욱 힘나게 하니까요. 다시 한번 댓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는 정말로 새 코너 문화살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코너는 무려 저희가 시즌 2.5 때부터 맞죠. 2.5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코너인데요. 쿠쿠가 어떤 코너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네, 문화살롱은요. 대학생 문화생활 백과사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책, 영화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교양 문화생활부터 나들이 맛집 투어, 전시회 등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가 문화생활까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직접 경험해보고 리뷰까지 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와, 설명이. 와,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영혼 좀 남아줄래요? 어쨌든 첫 문화살롱은 저희가 여가편과 교양편 중에서 교양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작품을 다룰지는 아마 인트로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다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문화생활 백과사전. 문화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앙비니 옷살롱. 네. 어쩌고저쩌고 살롱 아주 무슨 재밌었습니다. 뜻이죠? 네, 이게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준이가 얘기했던 거를 불어로 그대로 바꾼 건데. 그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본토 발음. 본토 발음이요? 비앙비니 옷살롱. 이렇게. 역시. 네. 한번 샤이 불문과로서 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바로 문화살롱 시작해 볼게요. 네, 문화살롱이 이제 미리 저희가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잖아요. 그런 특성상 저희가 오늘 다룰 이 영화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문화살롱 교양편에서 다뤄볼 작품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랑받는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와. 이야. 리액션 왜 이래? 어디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떨어지는 거냐고. 근데 저희가 이 리메이크 작품에는 뭐 오만과 편견, 엠마, 뭐 혹성 탈출, 매드맥스 등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리메이크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다뤄볼 작품은 소설 원작의 영화인 작은 아씨들 1994년작과 2019년작 모두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럴 거면 리액션 없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어쨌든 이 작은 아씨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이 미국의 여류 작가인 루이자 메이 올컷이 1868년부터 1886년까지 총 4권에 걸쳐서 집필한 소설입니다. 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1권과 2권인데요. 대부분의 영화도 모두 이 2권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혹시 여러분 오너 캐릭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저는 들어봤어요. 역시 쭌이다. 역시 쭌이다. 쭌이 또 연출 쪽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오너 캐릭터가 뭐냐면 작가 본인 스스로를 그 작품 안에 캐릭터에 대입을 하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 작은 아씨들에 등장하는 네 자매 중 조세핀 마치라는 캐릭터도 이 루이자 메이 올컷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거라고 합니다. 네. 아니 자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앞에서 아주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간단한 줄거리부터 살펴보고 가야죠. 줄거리는 앰비션 보이 서윤님께서 한번 소개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19세기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는 중산층 가정인 마치 가족 네 자매의 성장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네.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인 첫째 매그, 활발하며 당시 시대 여성상을 거슬러 작가라는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둘째 조,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내성적이지만 피아노 치기를 좋아하는 셋째 베스, 마지막으로 질투도 사랑도 많은 귀여운 막내 에이미까지. 이들은 이웃집 로렌스가의 손자 로리를 만나며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시간이 흘러 조 마치는 이런 본인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게 되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작품 작은 아씨들입니다. 야, 역시 앰비션 보이답게 발음이 아니 마치 가족이라고 하니까 마치가 이 한국어로 좀 부사라고 마치 뭐뭐 같다. 일부러 좀 네이티브 발음처럼 좀 불려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작은 아씨들은요 1917년 영국에서 처음 무성 영화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18년, 33년, 49년, 94년 그리고 오늘날인 2019년까지 꾸준히 리메이크 되어 왔습니다.
그중 저희는 가장 대표적인 작은 아씨들 2편 94년작과 19년작을 보고 왔는데요. 먼저 영화를 보기 전에 느낌은 어땠고 보고 난 후에 느낌은 어땠는지 그런 여러분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저부터 하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부가 해주세요. 제가 그레타 거윅 감독의 레이디 버드를 다들 아시나요?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봐서 작은 아씨들을 되게 기대하면서 봤고 그 기대에 충족하게 너무 재밌게 봐서 영화도 2번이나 봤어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이번에 94년도 거를 이 녹음을 위해서 보기 전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봤거든요. 근데 저는 94년도 영화를 보고 2019년 리메이크작이 너무 잘 됐다. 너무 현실성 있게 더 입체적이게 더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밀당이. 그러면은 자부는 그래서 약간 19년작을 먼저 보고 94년작을 본 거죠. 맞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또 얘기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근데 저도 먼저 하세요, 준이님 먼저 하세요. 선배 먼저. 저 이제 선배네요. 네, 저도 19년작을 먼저 보긴 했는데요. 근데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자면 저는 작은 아씨들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은 그 동화책으로 읽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약간 어린이용 동화책 아시죠? 사파 정말 예쁘게 그려져 있는 그런 걸로 읽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를 정말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화면에 매료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색감이나 이런 게 되게 예쁘죠. 맞아요. 이제 소유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근데 준이님과 다르게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작은 아씨들이라는 제목의 작품만 있다는 걸 알고 봤는데 저도 극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우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엠마 왓슨이 일단 맞아. 굉장히 무도회에서 분홍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 강렬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또 플로렌스 뷰라고 해야 하나? 에이미 역할 하신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입체적인 그 캐릭터를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했고 또 94년작은 어제 봤는데 그 크리스찬 벨이죠. 다크나이트. 맞아. 그분이 되게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리즈 시럴이라고 하는 맞아. 너무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난 베일인지도 몰랐어. 너무 유명하신 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진짜 라인업이 94년이나 19년이나 다 미쳐가지고 배우 중심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배우 중심으로 봤다. 그러면 쿠쿠는? 저는 이제 아까 준희님이 동화책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 책이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이제 두꺼운 걸로 계속 읽고 더 크게 약간 범위 넓혀가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이라서 2019년 버전 개봉할 때 막 디데이 세워가면서 보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2019년 것도 다시 봐보고 1994년 것도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책을 읽었던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책을 읽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녹음 준비하면서 또 재밌는 시간이었다. 그렇겠다. 찐팬이에요. 그럼 책은 혹시 1권부터 4권까지 있다고 했는데 다 읽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다인지는 모르겠고 한국에서 한 권으로 이렇게 뭉쳐놨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한 번에 편집해서 파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읽었는데 그게 아마 그것도 2권까지일 것 같기도 하고 영화 내용까지 다뤘으면 이권일 거더라고요. 것 같아요. 3, 4권은 한국에서 많이 그렇게 출판은 안 됐다고 들어서 3, 4권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약간 배우 중심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 작은 아씨들 개봉하기 그 전에 저랑 제 동기가 티모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화관에 더킹 개봉했을 때는 포스터를 준다 그래서 포스터 받으러 영화관 가고 맨날 막 수업하기 전에 티모시 막 영상 같이 보고 또 자꾸 집에서 덕질하면 또 혼나니까 티모시가 또 불어라잖아요. 그러니까 불어 공부하는 핑계로 계속 인터뷰 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약간 기대를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19세기 배경이라고 하니까 영국 배경이라고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영국 영화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살짝 실망한 것도 있었는데 보고 나니까 저는 되게 뭐라 해야 되죠? 마음이 좀 따뜻해졌다.
같다고 해야 되나? 맞아. 왜냐면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물질적인 것보다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내 자매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당시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보다도 더 뭔가 보수적이고 한계가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고 근데 다만 이 내 자매의 모습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비현실적으로 사이가 좋으니까 중간중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괜히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94년도 거요? 94년도도 그렇고 19년이 그나마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저는 영화 전체적으로는 요랬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해봤으니까 저희가 두 영화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연출도 그렇고 뭐 다른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제 시간 전개 흐름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94년작의 경우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제 차례로 사건이 진행되는 반면에 19년작에는 현재와 과거를 계속해서 오가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버전이 더 좋았다. 뭐 난 19년작이 더 좋았다. 아니면 뭐 94년작이 좋았다. 하는데 이 전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캐릭터 자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자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부부터 해주세요. 저는 액자식 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2019년작을 더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게 액자식 구성이었기 때문에 캐릭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었고 또 근데 하나의 논란이 있었던 거는 에이미가 베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에이미가 성인 배우였기 때문에 로리와의 로맨스를 좀 더 몰입하기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베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영원한 소녀로 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에이미가 베스보다 나이가 많게 설정된 게 더 연출적으로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다. 그래서 저는 2019년작을 더 좋아합니다. 19년작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도 19년작이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전개가 빠르게 느껴지고 더 몰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나 뭔가 특별한 내용이나 갈등이 없는 영화다 보니까 자칫하면 늘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현재랑 과거로 오가니까. 근데 저도 에이미가 성인인 건 조금 아쉬웠어요. 그쵸, 그래서 94년작은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다 아쉬운 게 있어요. 뭔가 94년작은 대신에 그 매그의 남편인 존 브록도 그렇고 조세핀 마치의 그 연인인 배우 교수도 그렇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좀 몰입도가 많이 깨지긴 했는데 오히려 19년작은 그런 점에서 괜찮았다. 제가 듣기로는 거익 감독이 일부러 좀 더 나이를 젊게 설정에 또 듣고 있거든요. 그 남자 배우들 나이. 네, 원작과는 다르게. 원작에는 더 배우 교수가 엄청나니까 나이 든 교수처럼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 감독이 그래도 잘생기고 젊은 남자 배우로 설정을 저는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감정이입이 잘 되니까.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작품이 더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세 분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보충을 해주세요. 어떤 작품을 더 추천하시는지. 그러면 뭐 이번에 소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저는 이 두 영화가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 처음 인트로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94년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제 눈 내리는 성탄절날 그 가족들의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성탄절 같이 맞이하고 그 남편이죠. 아빠의 그 편지를 같이 읽으면서 따뜻하게 보내는 걸로 시작하는데 19년도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가 편집실 앞에 문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걸 봐서 94년작 같은 경우는 따뜻한 가족 영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19년도작은 내 자매의 어떤 성장기, 여성 성장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19년도작이 더 좋았고 더 좋은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아무래도 94년작 같은 경우는 1시간의 러닝 타임이 있고
1시간, 2시간 정도의 19년도작의 러닝 타임이 있는데 그래서 더 주변 인물들을 다룰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면 뭐 제임스 로렌스와 이제 베스와의 관계 그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맞아. 손녀와 감정이입해가지고 보는 장면도 그렇고 또 이 로렌스 누구죠? 로리 로렌스. 로리 로렌스의 티모시 살라메가 너무 능청스러워가지고 맞아. 또 너무 잘생겼잖아요. 진짜 잘생겼어. 그래서 무례해도 용서가 돼. 얼굴로 용서가 된다. 전형적인 나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맞아. 그런 점들이 재밌었습니다. 그럼 19년작을 추천하는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준이랑 쿠쿠는 각각 어떤 작품을 더 추천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도 이거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는 19년작은 정말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었다면은 94년작은 시대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그 바꿀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위안을 얻고 싶으면은 94년작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자기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동료를 찾고 싶다면 그 동료가 실제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딘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 동료를 찾고 싶다면 19년도작은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확실히 다르다. 그 영국부에서 연출을 연출하는 그렇게 사람은 다르다. 역시 푸가 아니라고? 아니 좀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있긴 한데 맞는데, 일단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아씨들이 인생책이었던 쿠쿠는 이 영화를 볼 때 뭔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어떤 작품을? 저는 약간 94년작은 좀 더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러닝타임은 더 짧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94년작이. 근데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좀 더 천천히 보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그게 약간 2019년 거를 먼저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19년도는 과거와 현재를 막 넘나들잖아요. 근데 그쵸. 관객들이 보기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맞아. 약간 색감의 차이를 둔 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완전. 네, 조 혼자 있는 뉴욕에는 되게 차가운 색감을 맞아요. 쓰거든요. 약간 회색빛도 네, 돌고. 베스도 아프고 하니까 되게 쓸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과거 색감은 너무 따뜻하잖아요. 진짜. 따뜻하고 약간 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게 한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책을 읽는 듯이 천천히 영화를 보고 싶다면 94년 거가 더 나은 것 같고 좀 책을 현대 시선으로 좀 다른 감성으로 보고 싶다면 2019년 걸 보는 게 좀 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얘기를 한다. 야무지게 얘기를 한다. 역시 찐팬이다. 찐팬이다. 그러면 저희가 리뷰 타임 들어가기 전에 사실 리뷰 타임도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얘기를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명장면이나 명대사 이거를 허걱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떤 분? 그러면 준이가 날 쳐다봤다. 그럼 준이부터 준이가 가장 좋았던 명대사 혹은 명장면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가장 좋았던 대사는 94년작에 가장 처음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시작하면서 나왔던 대사인데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우리만의 불빛을 만들어갔다라는 대사로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좋다. 네, 근데 우리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특히나 이게 서양권에서는 아이가 거의 나 중심이잖아요. 주어가 항상. 그걸 생각해보면 위 이렇게 우리라는 뜻에 되게 많은 의미를 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찾아낸 거니까 정말 그 겉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밖에 없던 시기인데 그 속에서 불빛을 찾아냈다는 거를 그 앞에서 말하면서 시작을 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서 연출이 진짜 대단하고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님은 다르시다. 정말 팀장님은 다르시다. 뭔가 왜곡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자부가 할까요? 오늘 3인칭으로 많이 말씀하시네요. 네, 자부터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조가 로리의 청혼을 거절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제 여자에게 사랑이 전부라는 말에 신물이 난다. 근데 지긋지긋하다. 근데 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게 맞아. 감명이 깊었는데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제일 솔직한 게 제일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데 그 부분을 되게 잘 짚은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 거기를 되게 본인의 감정을 되게 솔직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 맞아, 이렇게 맞아.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저는 난 괜찮아고 되게 당차게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니까. 저를 그러면 제가 뽑은 걸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명대사는 94년작에 그 사라지지 않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야. 유머, 친절함, 용기 너희들이 그런 걸 간직하길 바라. 너희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고 싶어. 그러면 너희는 더 좋게 만들 거야. 라고 맞아요. 엄마가 딸들한테 얘기를 맞아, 하죠. 감동적이죠. 저는 사실 이게 19세기의 그 사회적 인식과 뭔가 배경을 생각했을 때 그것도 딸 세대가 아닌 엄마 세대가 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덕분에 그런 여성의 한계를 넘고 싶었던 조의 성격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영화가 두 편 다 여성 작가 소설 원작이기도 하지만 감독도 다 여성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하고 명장면 오히려 19년작에서 베스가 떠나는 그 과거와 현재가 같은 구도에서 똑같이 그려지잖아요. 그거 너무 슬퍼.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쵸. 그 과거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 현재에서는 어머니를 달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각각 한 장면씩 이게 기억에 남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쿠쿠 먼저. 네. 쿠쿠 먼저? 저는 이제 94년도에 이제 베스가 죽기 전에 조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쵸. 이제 19년도에는 그런 아예 직전에 같이 있게는 안 그려졌는데 이제 94년도는 딱 얘기를 마무리하고 숨을 거두는 듯이 연출이 됐는데 그때 이제 베스가 언니가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왜 모두 떠나려고만 하지? 난 집이 좋은데 혼자 남겨지는 건 싫어. 그래서 내가 먼저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족들에 대한 그 베스의 애틋한 마음이랑 그리움 이런 게 바로 가슴에 닿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자매들도 다 커서 집을 떠나는 모습을 베스는 집에서 바라보기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뒷모습을. 그쵸, 점점 네. 남겨졌죠. 혼자. 그래서 그때 베스가 느꼈을 그 외로움과 그리움이 너무 느껴지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베스에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슬펐던 왜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먼저 가져가셨을까? 약간 이런 감정에 더 그런 감정 느끼면서 좀 더 와닿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 흘렸나요? 흘렸죠. 흘릴 수밖에 없었다. 맞아. 근데 베스는 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그쵸.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요 얘기 듣고 우리 빠르게 한번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요는 어땠어요? 네, 저는 좀 여러 개 준비했어가지고 혹시라도 겹칠까봐 네. 먼저 하라고 한 거고요. 네. 앰비션. 저는 그 누구지? 매그가 조한테 말했던 내 꿈이 내 꿈과 다르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나는 집과 가족을 원해. 라는 제목이 그때 영화에서 봤을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처음 봤을 때도 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처음에 뭐 여성 영화라고 하죠. 이런 걸 만들려고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진취적인 여성상,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 나가는 여성상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가지는 여성상이 좀 여성 영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그레타 거익 감독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집과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이다. 그쵸. 라고 생각하는 이런 다양성을 좀 존중해 주는 게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다 뭔가 책 자체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장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가 거릴 게 없이 다 마음에 하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리뷰 타임 좀 이제 밝게 분위기 업 해가지고 한번 신속하게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리뷰 타임.
네, 이번 시즌 이슈가 싱크대로 바뀌면서 코너 속 코너였던 라스고 이슈 타임도 함께 없어지게 됐죠. 근데 이대로 이슈 타임을 보낼 수 없었던 뇌절 퀸인 저는 또 뇌절을 해가지고 여기에 꾸역꾸역 데리고 왔습니다. 라스고 리뷰 타임이라고. 그래서 이 여가편 리뷰 타임은 또 다를 거거든요. 근데 교양편 리뷰 타임에서는 이슈 타임 때처럼 똑같이 질문 몇 개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열정적으로 영화를 잘 보고 와서 앞에서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몇 개를 지금 생략을 할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면 아이고 꼬르륵 소리가 누구야? 천둥이 그러니까 비 왔나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 무시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정말 궁금했거든요. 자 봐봐요. 조를 사랑했어요 로리가. 네. 그쵸? 근데 7년 뒤에 로리가 누구랑 결혼을 하죠? 에이미랑 결혼을 하죠. 물론 조가 로리를 남자로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실을 사실 되게 놀라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하지만 곧 그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죠. 그렇다면 만약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결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 것 같은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누구부터 한번 난 이럴 것 같다라고. 자부가 저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자부가 뭔죠? 자부가 해.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못 볼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너무 슬플 것 같고 제가 약간 뒤끝 있는 스타일이라서 아 슬플 것 같아요? 슬프죠. 그리고 약간 뭔가 느낌도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진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당당하게 마주칠 수 있지. 그 전에는 그냥 그래 축하해 하고 뒤에서 올 스타일. 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도 나를 사랑한 거였어도 슬플 것 같다 이건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 근데 그래도 저도 사랑했지 않을까요? 아까 그게 어떤 감정이었든 간에 사랑이었을 거다. 근데 만약에 그냥 나를 좋아하기만 했었다면 그러면 그냥 괜찮죠. 내가 조였다면 못 봤을 것 같다. 왜냐면 어쨌든 약간 썸 같은 그런 기류들도 있었으니까. 맞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뒤에서 울 것 같다. 뒤끝 있어서 앞에서는 못해도 쿨하게 보내준 척하면서 뒤에서 밤새 울 것이다. 맞아. 프로필 뮤직 윤하의 기다리다 이런 거 해놓고 울 것 같다 혼자. 나중에 흑역사 될 것 같은데. 너무 웃겨. 오케이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울 것 같나요? 아니면 뭐 쿨하게 보내준다든가.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축하해줄 것 같아요. 저하고 제 감정과는 별개로 그 사람과의 관정이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19년도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가 로리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거절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려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게 안 닿고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에이미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울어야지. 프로필 뮤직 하나요? 프로필 뮤직 기다리다 가나요? 프로필 뮤직 이제 좋아한다니까 가야죠. 좋아한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로리도 조를 좋아했던 건데 벌써 감정이입했어. 그러니까 바로 필기 들어가잖아. 이걸 그냥 거절한 다음에 사실 근데 이거 완전 조 잘못이기 때문에 조의 잘못이에요. 조세핀의 잘못이에요. 사실 저 조씨라 좀 민감하거든요. 조세핀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 잘못이어서 누굴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 그치. 본인이 그때 과거에 거절했던 거니까. 그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묘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을 받았던 거면 그냥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모르겠어. 근데 나도 뭔가 이성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조금 있었으면 좀 느낌이 이상하고 볼 수 있을까 싶겠지만 저도 기억 미화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웃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프로필 뮤직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선을 긋는다. 저만 기다리고 울고. 네, 그러니까 샤니 방백 갈까요? 방백 깔아놓을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분들은 어때요? 이제 막내들은? 네, 저는 이제
웃으면서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치.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를 사랑했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서운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더 서운한 마음을 쳐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뭐라고 서운해하냐. 그치. 안 받아준 건 나잖아. 내가 안 받아줬는데. 근데 물론 서운할 수는 있겠죠. 나도 약간의 그 조만큼의 감정이 있었더라면 로리한테 물론 서운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꾹꾹 누르지 않을까. 네, 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다면 티를 내겠죠. 아 서운해. 약간 아쉽다. 먼저 가는구나라고 티를 막 내겠지만 막 프로필 뮤직도 막 뭐 하죠. 할 건가요? 저는 뭐 할 거예요? 표면이 약간 좀 많으니까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올리지 않을까 노래를 24시간이면 내려가게? 네, 약간 하루간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케이.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지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2PM 거. 아니, 결혼했으니까 뭐 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희서. 한번 가보자고. 그럼 이제 준이는 프로필 뮤직 뭐를 할 거죠? 저 이미 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 얘기해 주시고 프로필 뮤직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7년이나 지났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맞아. 1, 2년이면 약간 이건 좀 이럴 것 같은데 근데 7년 지나면은 저도 많이 무뎌졌을 것 같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뎌졌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막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몰라요. 그래서 노래는 노래요? 몰라요? 네. 저 뭐 그냥 잘 살아라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을까요? 밥만 잘 먹더라. 그거 잘 살더라. 네, 그렇게 뭔가 프로필 뮤직이 주가 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한번 드려볼게요. 작은 아씨들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역도 없어요 심지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작품도 사랑을 받잖아요. 소설도. 그런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부 먼저. 이거를 제가 약간 생각을 안 해와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다른 분 먼저. 저는 약간 영화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대사가 이 답변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조가 가족이 투닥대고 웃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 중요할 것도 없는 이야기잖아. 맞아. 라고 맞아요.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에이미가 그런 글들을 안 쓰니까 안중해 보이는 거지. 계속 써야 중요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걸 보고 이거다. 이게 답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특별한 내용이나 갈등이 있어야지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가족의 잔잔한 일상이 담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로 다가왔기도 했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린 마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가장 좋은 이야기 같았어요. 다른 뭐 어떤 악당과 영웅이 겨루는 이야기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한켠에도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도 계속 사랑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가족들 간의 평화로운 날들의 소중함을 다들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뭐 작품들을 찾는 게 아닐까. 이게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고자극에 그쵸. 많다 완전 보니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지 말고. 맞아요, 그런 거. 오징어 게임 디스하시나요? 아니요, 재밌게 봤어요. 죄송합니다. 잡성훈 아니었나요? 잡기훈 잡성훈은 누구야? 잡기훈 맞아. 너무 둘 다 재밌었지만. 재밌었지만.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럼 준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너무 쿠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맞아. 그래서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조금 미성숙한 어린 여자들의 이야기라서 더 계속 팔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지금이야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때야말로 이런 게 대중적으로 팔리는 시기는 아니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팔리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봐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고 뭐 내면의 성장이고 이런 거겠죠. 맞아. 그렇죠.
소유는? 저도 근데 다들 비슷하게 했어가지고 아까 뭐 쿠쿠가 말한 것처럼 뭐 마블 영화라든지 이런 SF물은 시간이 지나면은 연출적인 부분에서나 그런 게 아무래도 발달이나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조금 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응답하라 시리즈라든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람 이야기, 네, 이런 사람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는 걸 보고 근데 또 저는 누구지? 베스의 죽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감정이입이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보낸 이런 상실감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도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지만 그래서 더 와닿는다라는 게 이제 패널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써놓고서 막상 해보니까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하다가 오히려 그런 갈등도 아역도 없어서 사람들이 더 찾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현대사회는 다들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게 하나 필요한 거죠. 순한 맛이요? 오징어 게임 보지 말고 작은 아씨를 봐라. 안티인가요? 그리고 약간 저는 보니까 이 작품 속 인물들도 모두 되게 개성이 뚜렷하고 그 안에서 생각할 거리를 분명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그 같은 경우는 가난이 싫다고 했지만 돈보다 결국은 사랑을 택했고 둘째 조는 가정에 충실한 엄마가 되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글로 이제 성공을 하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베스는 되게 내성적이고 진취적이진 않고 오히려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전형적인 여성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려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또 풀어내었고 또 마지막 에이미도 어릴 땐 보면 그냥 진짜 철없는 질투도 사랑도 많은 그런 그냥 막내 이미지였는데 끝까지 그게 아니라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또 가만 보면 에이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었더라고요. 뭔가 책임지는 가족을 맞아. 그것도 그렇고 나는 부자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가치관도 물론 나중에는 이제 사랑을 택해서 로리를 근데 로리도 좀 부자죠? 완전 부자죠? 완전 부자죠? 얼굴도 잘생겼죠? 완벽하죠? 에이미 완전 에이미가 제일 잘 잡은 다 성공했네.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인물들 하나하나에서도 다 배울 게 있어서 이런 작품이 사랑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정리를 다 해주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건가요? 그 내용 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생각한 그것입니다. 다 우리가 다 얘기한 거죠? 자부 생각을. 오케이. 그러면은 자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이제 리뷰 타임 정리하고 저희가 근데 못 다뤄본 질문들이 있어요. 뭐 조는 실제로 결혼을 했을까? 소설에서만 정말 지필하기 위해서만 조를 결혼을 시켰을까라는 질문이나 아니면 뭐 우리 캐릭터 나와 내 자매 캐릭터 중에 가장 닮은 캐릭터는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건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실 수 있으시다면 너무 좋죠. 제가 팟빵 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같이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께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지 한마디로 짧게 저는 어떤 사람에게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이유 no. 그냥 이 얘기만 하고 톡톡톡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럼 자부 먼저.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 이 작품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족들과의 시간이 그리운 사람들. 혼자서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봐도 될 것 같다. 오케이. 준이는? 저는 소유부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추천은 되게 두루뭉실하게 했는데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요? 네, 이유 말하지 말아요. 안 돼.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지금 고난이 좀 있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디디가 말한 것처럼 좀 이런 따뜻한 이야기, 힐링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딱 잘 정리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준이 찾았어? 정리됐어? 네. 저는 아까도 살짝 말했긴 한데 그런 동료를 찾고 싶거나 아니면은 꿈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야, 다들 좋은 말 해주셨는데 저만 장난으로 했네요. 저도 장난이었나요? 저도 진심으로 들었는데. 진심이에요. 티모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좋아요. 농담입니다. 네, 하고 저 이렇게 마음이 추운 사람들도 그런 분들께도 이 작품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진행됐던 문화살롱 교양편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송될 여가편 주제가 아주 핫하거든요. 대박이더라고요. 약간 스포를 드리자면 새 학기잖아요. 봄이 다가오고 사랑? 이성과의 만남? 방금 또 사랑? 연애 팟캐스트인가? 아무튼 이 정도로 스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자매를 미워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언니를 사랑했던 로리와 결혼하는 자신이 밉지 않냐는 에이미에게 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파하기에는 우린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지금까지 대본가 DJ의 디디, 패널의 자부, 준이, 소요, 쿠쿠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